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증권가 대출 부추기고 B2는 다시 늘어난다. 자,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가보실 텐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4,826억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두 달 만에 무려 2조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신용거래 융자 잔고 작년 7월 기준으로는 2차 전지 테마 열풍에 20조 원대까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월 말부터 줄어들었죠.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신용잔고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따른 저평가주 수혜,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에 B2도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신용이자 할인 이벤트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사에서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까지 보시면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 이자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첫 번째로 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증시가 갑자기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대출로 매수한 주식을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해서 원금을 잃을 가능성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반도체 투톱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자, 용어가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10나노 6세대 D램 개발 속도. 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죠. 자, 그 중에서도 D램의 최신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DDR5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면 10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중 2,000사업장에 DDR5용 D램 버닝 테스트 장비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8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 네오셈과 해당 장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DDR5용 D램 버닝 테스트 장비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패키징까지 완료된 칩 이 자체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적용해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세대 10나노급의 D램 개발에 나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이런 점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향후 해당 장비를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6세대 제품 개발 직후에 곧바로 양산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버닝 테스터를 미리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6세대 10나노 D램 양산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쟁사 삼성전자를 의식해서 올해 안으로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이렇게 밝혔죠. 글로벌 반도체 학회 mem콘 2024에서 연내 6세대 제품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우리 반도체 종목들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올려줄 만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국내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 입성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먼저 곧바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 총자산은 전년 대비 9.8% 늘었습니다. 5조 3,457억 원으로 5조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보시죠. 16곳의 계열사가 합산된 수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기업 집단과 해당 집단의 총수를 지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기업과 구조가 달라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기업 집단 지정은 기본적으로 출자 규제 등 내부 거래 제한을 위해서인데 하이브는 적은 지분으로 몇십 배가 되는 기업을 지배하는 식의 기존 순환 출자 구조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업계에서는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런 점도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 IP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게임 퍼블리싱, 그리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는 하이브의 모습이죠. K-팝을 음악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장르 용어가 아니라 음악과 콘텐츠의 제작, 유통, 마케팅, 팬 커뮤니케이션 등 음악을 중심에 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이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